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링컨의 세단 MKG인데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면부의 디자인 변화가 가장 큰데요. 사실 기존 디자인도 괜찮긴 했지만 가끔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현재 모델은 조금 더 안정화된, 어찌 보면 대중적인 디자인 채용을 통해서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실내 곳곳에서 조금 더 편안한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자 한 흔적들도 눈에 띕니다. 과연 그런 MKG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2017년형으로 출시된 MKG는 기존 MKG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전면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링컨의 디자인 특징으로 자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기존 모델에 볼 수 있었던 안테나가 사라졌고 새로운 휠이 적용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실내의 디자인 구성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버튼식 변속기와 세계에서 가장 큰 글래스 루프도 갖췄고요. 가장 큰 변화는 센터 패시아입니다. 과거에는 모두 터치 방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인식률도 떨어지고 조작도 불편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다시 버튼식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에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싱크3가 탑재됩니다. 과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했는데요. 미국에서 악명 높은 에러율과 더딘 반응을 보여 이 시스템 때문에 소비자들이 차량 구입을 꺼렸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포드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결별하고 블랙베리와 새롭게 개발한 시스템이 바로 싱크3입니다. 이외에 신형 MKG에는 레벨 4의 19개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정차와 재출발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경고, 자동 주차 기능 등 다양한 장비들도 갖췄습니다. 과연 시장 경쟁력은 어떨지 주행 세션에서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페이스리프트된 MKG와 함께 달려볼까요? 임시적으로 TCS를 해제를 시켰고요. 주행 모드는 S 모드에서 한번 달려보죠. 버튼을 눌러서 스티어링 휠이나 이 댐핑 컨트롤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댐핑 컨트롤이 다른 모델 대비 조금 더 적극적이라는 것도 장점으로 부각이 되죠. 한번 달려볼까요? 네, 차가 가속될 때의 느낌. 일단 2리터 터보 엔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출력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엔진의 최고 출력은 234마력, 최대 토크 37.3kgm로 제원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이 시스템 제어에 의해서 엔진 구동 출력을 측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현재는 원만하게 측정이 됐는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그래프 두 가지가 함께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출력이 조금 더 많이 나온 쪽, 토크가 좀 더 많이 나온 쪽은 고급유가 어느 정도 주입됐을 때의 환경입니다. 반면 일반유만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출력에서 혹은 토크에서 차이를 보여주게 되네요.
초기에 토크가 원래 이 제원 출력 이상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순간적인 오버부스트 때문으로 봐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때문에 차가 저 RPM에 있더라도 급가속을 시켰을 때 이때의 답답함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죠. 그런 것보다 실용 구간에서 운전을 할 때 현재도 이제 가속 페달을 통해서 가감속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도해내고 있는데, 이때 뭐 기본적인 리스폰스라든지 회전에 대한 어떤 이런 아쉬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좋습니다. 변속기는 6단 자동인데요, 버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뭐 상당히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게 사용하다 보면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익숙해졌을 때 그래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변속기가 이 버튼 타입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 조수석에서 누군가 장난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D레인지에 있는 상태 혹은 S레인지로 주행을 하다가 다른 버튼을 누르더라도, 물론 중립 버튼을 누르면 중립으로 빠지긴 하지만 다른 뭐 P레인지라든지 R레인지 이런 것들을 누르더라도 중립으로만 빠지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성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주진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앞서 토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표출되긴 했지만 가속 성능은 8.4초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모델이 순수 고급류만 바탕으로 운영이 됐던 차량인데, 당시의 기록이 이제 7.7초 정도였으니까 고급류가 지속적으로 주입됐을 때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모델은 일반유로 운영이 되다가 후반에 이제 고급류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희석이 된 상태인데, 이때의 경우 앞서서도 이제 뭐 출력에서도 조금 더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속 성능 역시도 여기서 조금 더 개선될 여지를 갖고 있다고 봐주시는 것이 맞겠네요. 뭐 대략적으로 7초대 후반 정도, 뭐 늦춰질 경우 8초 정도를 마크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연료에 따라서 이 터보차저 엔진들의 성능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께서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너에 접어들 때 기본적인 차량의 운동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다른 전륜구동 모델들과 같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반면 서스펜션 쪽에서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는 만큼 타이어의 한계를 쉽게 느끼게 해주긴 하지만, 기본적인 차량의 어떤 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네요. 또한 D레인지에 있더라도 기본적인 바디롤 방어 능력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용할 때 혹은 가끔 속도를 내서 달리더라도 충분히 만족도를 전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핸들링도 무난한 수준인데요, S모드에 있을 때는 이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좀 더 묵직해지기 때문에 약간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반면 평상시 같은 경우는 D레인지 상태에서 모드를 컴포트로 조정을 해주면 상당히 부드러워진 이런 조작감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사실 D레인지만 해도 충분히 좋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이쪽의 운영 비중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게 되겠고요. 반면 S모드에 있을 때 뭐 서스펜션에서도 약간 느낌을 주지만 변속기를 비롯해서 엔진의 반응성 부분이 조금 더 향상되는 만큼 달리기에는 조금 더 유리한 세팅으로 바뀐다고 봐주시는 것이 맞겠네요. 서스펜션 역시도 상당히 좋은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일상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S모드에 있을 때 이때는 적극적으로 차체를 지지해 주기 위한, 사실 승차감은 조금 깨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성능을 구현해낼 수 있다면 충분히 타협할 만한 그런 좋은 서스펜션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링컨에서는 이 시스템을 CCD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고요. 차량의 거동 아주 민첩하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세단으로서는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 패들이 달려있다 보니까
각 상황에 맞춰서 변속기를 알맞게 조율을 해줄 수 있고요. 시프터 업을 비롯해서 다운했을 때의 스피드 역시도 자동 변속기로서는 좋은 수준에 속하는 만큼 차를 다루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느끼지는 않게 해주네요. 그 밖에도 제동 능력, 사실 제동 능력 자체가 매우 뛰어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단으로서 갖춰야 될 그 정도의 성능을 잘 구현해냈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39.5m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최장으로 밀려나더라도 40m를 전후하기 때문에 어떤 그 시스템의 신뢰도만큼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초기에는 좋은 성능이 나왔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거리를 늘려가게 되면 운전자가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데, 링컨 MKG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링컨 MKG 일상에서 이용하는 세단으로서 좋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과거에는 이 센터페시어의 버튼들, 이거 뭔가 조작을 할 때 조작성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현재는 물리적인 버튼 타입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간결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향후에 이 버튼 사이즈 정도만 좀 키워줌으로써 한층 나은 조작성을 확보해내면 링컨의 소비자들이 갖는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내비게이션 시스템, 즉은 이 버튼을 눌러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구동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도 좀 개선을 시켜서 좀 더 깔끔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면 좋겠네요. 반면 엉성하게 마치 RC카처럼 달려있던 안테나가 사라졌다는 점, 이 점만큼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시트도 적당히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링컨 MKG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이때의 연비가 리터당 17 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2리터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모델로서는 어느 정도 타협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도에 올라서 시속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할 때 이때의 연비는 리터당 20km 정도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단 어느 정도의 이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할 때 이때의 연비는 리터당 18km 정도였으니까 이런 점들을 참고하실 필요도 있겠네요. 반면 시내 주행 연비는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에코부스트 엔진 조금 더 연비 쪽에 초점을 맞춰주면, 사실 성능은 잘하고 있으니까 연비에 초점을 맞춰주게 되면 이 소비자들이 갖는 그 만족도가 한층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고급 세단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특히나 이 많은 장비를 갖췄다는 점, 또한 이런 점들이 운전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어떤 링컨 MKG 가격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구성에서만큼은 충분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만난 링컨 MKG. 사실 기존의 그 MKG 전면 디자인 상당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때문에 다소 좀 부담을 느꼈던 그런 소비자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저 역시도 디자인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반면 현재 모델은 어찌 보면 평이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부담 없이 차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 그래도 뭐 이 점이 가장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센터 페시아 부분의 인터페이스 개선, 어떤 파워트레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완성도를 올리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 바로 그 점이 링컨 MKG가 갖는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링컨의 고급 세단 MKG를 만나봤습니다.